꽤 많은 분들이 이제 혈소판 감소증이 한의원에서 이제 한약 치료를 통해서 치료가 되느냐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시고, 그것 때문에도 이제 많이 찾아오시기도 하는데, 혈소판 감소증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게 좀 특수한 질환이고 어떻게 보면 좀 난치성 질환이다 보니까 병원에서 이제 치료를 받아도 이제 회복이 되는 경우가 조금 오래 걸리거나 좀 힘든 경우가 많아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른 치료를 찾게 되고 이제 결국 한방적 치료를 이제 결정하시는 분들이 이제 생기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의원에서 이제 혈소판 감소증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대응을 하고 치료를 하고 또 이제 관리를 하게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일단 혈소판 감소증이 조금 이제 생소하신 분들이 많은데, 보통은 이제 어떻게 오시냐면 특별한 증상이 없어요. 잘 모르고 있다가 이제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갑작스럽게 이제 혈소판 수치가 좀 낮더라,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지켜보자, 혹은 뭐 치료를 시작해보자, 이런 얘기를 들으시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사실 이걸 처음에 이제 발견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초기 증상이 사실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증상이냐면 주로 좀 피곤하던가, 갑자기 이제 평소보다 피로감을 좀 많이 느끼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코피나 뭐 잇몸 출혈 이런 것들이 조금씩 나는데, 이런 증상들은 우리가 봤을 때 그냥 평소에도 우리가 피곤하면 느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게 이제 생각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증상이 조금 더 심해지면 열감이 좀 많이 생겨요. 그래서 상열감이 생기기 때문에 얼굴 쪽이나 피부 쪽에 이제 좀 열감을 좀 많이 느끼게 되고, 열이 자꾸 올라오니까 피부가 좀 건조해지거나 피부 질환이 좀 같이 병행되는 동반되는 경우가 있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불면증, 이제 이런 것들까지 같이 오는, 마치 누가 보면 이거 나 갱년기 증상 아니야 라고 이제 생각하는 비슷한 증상이 좀 나타나기도 합니다. 혈소판이라는 거는 이제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혈액을 응고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수치가 적어지면 혈액 응고의 어떤 역할이 줄어들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피부에 쉽게 멍이 들고, 멍이 이제 뭐 어떤 타박이나 이런 게 없어도 이제 울긋불긋하게 자반증이라고 해서 그런 멍들이 생기는 경우가 많아지죠.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심해지면 이제 내장 출혈이 생기는데, 우리가 어디에 살짝 부딪혔는데 우리가 모르는 몸 안쪽에서 출혈이 생기게 되고, 이런 출혈이 응고가 되지 않아서 나중에는 조금 더 심각한 문제로 이어지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이 혈소판 감소증이라는 질환이 뭐 단순히 그냥 혈소판이 좀 줄었나 보다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이게 위험한 어떤 건강의 악화까지 좀 이어질 수가 있구나라는 좀 위기의식을 가지실 필요가 있어요. 보통 수치는 뭐 13만 이상이면 이제 정상이라고 얘기하는데, 보통 한 10만에서 이제 한 자릿수 10만 이하의 환자분들이 좀 내원을 하시고 있고요. 보통은 증상이 한 5만 이하, 3만 정도 이하, 이제 이렇게 그 정도 수치가 낮아지면 좀 심한 정도의 상태라고 보통 생각이 되고, 좀 다양한 동반 증상들이 생기고, 제가 아까 앞서서 말씀드린 좀 심한 어떤 증상들, 상열감이라든지 뭐 불면증이라든지 그 밖에 출혈들이라든지 자반증, 이런 증상들이 보통 동반되게 됩니다. 혈액이라는 것도 사실 몸을 구성하고 있는 어떤 하나의 성분이기 때문에 혈액만 따로 딱 떨어져서 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내 몸에 어떤 이상이 생긴 거고, 그 이상 때문에 결국 혈소판 수치가 감소가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크게 봤을 때는 이제 두 가지 방향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혈액이 제대로 생성이 되고 있는지가 첫 번째고요. 자, 혈액이 제대로 생성이 안 되고 있다면 혈액이 제대로 생성되도록 도와주면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혈액은 생성이 제대로 되고 있는데 혈액의 질이 나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혈액의 질이 나빠지게 되는 경우에는 혈소판이 어떻게 보면 좀 불량으로 생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불량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쉽사리 파괴돼서 수치가 자꾸 떨어지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면 이때는 혈액의 질을 높여주는 방향으로 이제 관리를 하게 되는데, 이제 크게 보면 이렇게 이 두 가지 방향으로 이제 혈소판 감소증을 이제 대처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걸 이제 한방적으로 조금 더 설명을 했을 때는, 혈액이 생성의 문제가 됐을 때는 이것은 이제
기력이 허하냐, 우리가 기허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음허라고 얘기해서 어떤 혈액적인 부분이 좀 부족한 거냐 라고 이제 생각해서 기력을 보호해줄 거냐, 그리고 아니면 혈액을 보충을 해줄 거냐, 아니면 기와 혈을 모두 보강을 해줄 필요가 있느냐, 이제 이렇게 나눠지게 될 거고요. 혈액의 질이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우리가 어혈 혹은 혈열이라고 이 두 가지로 이제 나눠 생각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어혈은 좀 많이 들어봤잖아요. 이 몸에 있는 노폐물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어혈이 자꾸 생기면 나쁜 피라고 쉽게 얘기하죠. 이런 것들이 자꾸 혈액의 질을 나쁘게 하니까 이 어혈을 제거하는 방향의 어떤 치료가 진행하게 되는 거고요. 혈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열증에서 보통 많이 나타나는데, 제가 아까 상열감을 많이 느끼고 이제 이런 분들이 대표적으로 혈열증에 이제 속하는 분들인데,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제가 쉬운 비유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냄비에 물을 자꾸 졸이면, 그 물을 자꾸 끓이면 물이 쫄아들죠. 혈액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너무 열이 많게 되면은 혈액이 자꾸 쫄아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쫄면서 혈액의 성분들이 나빠지고 혈액을 구성하는 어떤 그런 성분들의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건데, 그러면 이 혈열증, 그 열을 어떻게 케어를 해주냐가 이제 치료의 관건이 되는 겁니다. 제가 오늘은 그 좀 아울러서 이제 그 한방 쪽에서 혈소판 간소증을 어떻게 보느냐의 그 관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부터는 실제로 저희가 이제 치료했던 어떤 환자분들의 사례를 가지고 하나씩 좀 얘기를 하면서 이런 분들이 어떤 증상에 그 속했고, 그리고 어떻게 관리를 했더니 수치가 어떤 변화가 있었다,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 번씩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